오늘 이슈 시간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 한동훈입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이 미국의 경제 지표 데이터들부터 보죠.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PPI는 조금 걱정되고 시장의 혼란들이 좀 가중되는 모습인데 상무께서는 이번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환호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패드워치에서 바라보는 고용 지표 발표 직후에 FOMC 회의가 지금 3번 남았는데 3번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죠. 그때 얘기했을 때 물가 지표가 크게 높지 않다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지난주 CPI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혼돈을 주는 상황이었죠. 시장 예상치 0.2%보다 크게 높은 0.9%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패드와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두 차례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가 지표를 보면서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 분분하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만 보면은 관세 영향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맥센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7월 달 PPI가 또 높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PPI,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이어지느냐를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상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 가격 지수를 이야기는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내 물가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15일 날 발표된 수입 물가는 마이너스 0.2%또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또 약간 좀 그 애매한 것은 이 수입 물가에는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조금 계속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상승폭이 컸던 것이 또 서비스 업종인데, 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운송, 보관 등 관세와는 또 상관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해석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이가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CPI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감내를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기업들의 어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을 이미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해석을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CPI가 예상보다 좀 적지만 상승 트렌드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PCE 지수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9월 이후에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금리 인하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의장의 발언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잡아야 되는지 또 그렇다면은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에 참석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한 몇 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카고 연은총재인 이제 굴스비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캔사스 연은총재인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보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FOMC 의장, 그러니까 페드 의장인 파월이 어떻게 시그널을 줄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이 소비를 또 이제 미국의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음 주에 나오죠. 월마트 등 리테일 업체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금리 결정 전까지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 연준 이사들이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초단기 채권 또는 현금성 자산이죠. SGOV라든지 빌 같은 이런 초단기 채권 ETF를 보유하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매수 대기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관 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포트폴리오를 핵심 전략으로 S&P 500을 가져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그로스 포텐셜이 있다 했을 때 성장주를 섞어가면 보통 QQQ를 나스닥 ETF죠. QQQ를 섞어가는데 최근에 계속 같은 전략입니다만 이 그로스 주식을 담고 있는 전략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커버투 콜이 가미된,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QDIV 같은 경우가
연 분배율이 9% 수준을 바탕으로 연초 대비 이제 나스닥 100 ETF는 QQQ를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QDIV 같은 전략을 QQQ의 대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QQQ의 보완으로 가져가면 위험 대비 우수한 성과를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